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우리나라 삼성이 절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반도체 컨설턴트 레이첼 밀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테슬라 계약을 두고 벌어진 TSMC와 삼성의 숨막히는 경쟁, 그리고 모든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이첼 밀러입니다. 15년간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왔어요. 엔비디아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자문해왔죠. 그런 제가 2025년 초에 받은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테슬라 본사에서 온 연락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승인한 차세대 AI6 칩 프로젝트의 자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칩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테슬라의 모든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테슬라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AI6 칩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까지 테슬라의 모든 혁신 기술의 핵심이 될 칩이었거든요. 이번 선택이 테슬라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업계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았습니다. TSMC가 99% 확정이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TSMC는 이미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들의 칩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검증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율,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압도적이었죠. 반면 삼성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업계에서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에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수율 문제로 고객들이 떠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신뢰성 부분에서는 의문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소식통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도 안 되면 파운드리는 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했어요. 사내 분위기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었죠. 저 역시 처음엔 당연히 TSMC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반도체는 계속 TSMC에게 밀려왔잖아요.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고작 8%에 불과했어요. TSMC가 6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도 알게 됐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업계 평판이나 기존 관계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두 업체 모두에게 프로토타입 제작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겠다. 테슬라 CTO의 말이었어요. TSMC 대 삼성, 진짜 기술력으로 승부를 가리자는 거였죠. 저는 이 결정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양쪽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TSMC의 제안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압도적인 설비력과 물량 공급 능력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우리는 이미 애플 어시리즈, 엔비디아, GPU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첫 페이지에 크게 써 있었죠. 검증된 3나노 공정 기술과 안정적인 양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TSMC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반면 삼성의 제안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세대 GAA 공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즉 트랜지스터를 사방으로 둘러싸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저는 삼성의 기술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거든요. 기존 공정보다 전력 효율은 높이고 발열은 줄일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이 기술을 과연 제대로 양산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솔직한 첫 반응이었어요.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실제로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삼성은 그동안 수율 문제로 계속 고생해왔는데 말이죠. 업계의 시선은 더욱 차갑했습니다. 한 동료 컨설턴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첼,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인 척하지만 결과는 뻔하잖아. 테슬라도 바보가 아닌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미래를 맡기겠어.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국 기술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었고 GAA 이나노 공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도전으로만 여겨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쟁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절박함이 아니라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TSMC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각종 테크 미디어에 보도자료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TSMC, 테슬라, 차세대 AI 칩 양산 준비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TSMC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정사실화를 통해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거였죠. 실제로 효과도 있었어요. 테슬라 내부 분위기도 점점 TSMC 쪽으로 기울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역시 TSMC가 안전한 선택이죠. 테슬라 임원 중 한 명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안전한 선택이긴 했어요. 하지만 혁신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압박까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삼성은 정치 리스크가 크다며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를 거론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그 정치인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핵심 기술이 들어간 칩을 아시아 기업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말이죠. 직접적으로 삼성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 사내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 관계자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이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사내에서 나돌았다고 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술로 승부해야 할 경쟁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외교적, 정치적 압박과 글로벌 여론까지 모든 게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삼성 개발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난 김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우리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질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TSMC 우세론이 나왔어요. 삼성의 도전, 과연 현실적일까?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옳을까 하는 의문이 말이에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테슬라는 양사의 시제품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성능, 여료율, 에너지 소모량, 안정성 등 모든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거였죠. 테스트 장소는 테슬라 본사 지하에 있는 특수 실험실이었어요. 저는 처음 그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환경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테슬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실험실 책임자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양쪽 칩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받게 될 거였거든요. 테스트 초기에는 예상대로 TSMC가 우세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답게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발열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고 전력 소모량도 나쁘지 않았죠. 저는 역시 TSMC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속 작동 테스트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TSMC 칩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량이 증가했지만 삼성 칩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삼성 칩의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테스트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GAA 구조의 발열 제어 능력이 이론만큼 뛰어났던 거예요. 전력 효율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 칩이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현저히 낮았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저 작은 차이들이 10억 달러의 차이를 만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 실무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한 엔지니어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실제 데이터가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테스트였어요. 극한 상황에서 칩이 어떻게 버티는지 보는 테스트였는데 삼성 칩의 안정성이 압도적이었어요. 고온, 고전압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삼성의 칩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반도체 기술이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의 AI 유가 TSMC 대비 전력 효율 17% 향상, 발열 안정성 25% 향상, 그리고 생산 단가는 11% 절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거였어요. 이 데이터가 정말 맞나요? 저는 테스트 책임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했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결과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삼성의 GAA 기술이 실제로 이론적 우위를 현실로 만들어낸 거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발열 관리 부분이었어요. AI 칩에서 발열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삼성 칩이 현저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성능 저하가 적다는 뜻이었죠. 전력 효율 역시 압도적이었어요. 같은 연산을 수행하면서도 17% 적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건 전기차에게는 치명적인 장점이었어요.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결과를 본 테슬라 임원들의 반응이 생생해요. 처음엔 모두 침묵했어요. 너무 예상 밖의 결과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나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재검증을 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삼성의 GAA 기술이 진짜 혁신이었던 거예요. 이론에서 현실로,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 우위로 이어진 거였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선 것도 이런 결과 때문이었어요. AI6는 우리 뇌다. 실수 없어야 한다며 삼성과의 계약을 직접 승인한 거였죠. 단순히 비용이나 일정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우위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기술 하나로 테슬라의 뇌를 책임지게 된 한국,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의심받고 무시받았던 한국 기술이 드디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발표 직후 저는 삼성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개발팀을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GAA는 진짜였네요. 고개 숙입니다. 전 세계가 의심했지만 결국 모두가 무릎 꿇은 순간이었어요. 개발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의 말에서 그동안의 고생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6% 넘게 오르면서 7만 원대를 돌파했죠. 11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증권가도 발칵 뒤집혔어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매수 의견이 쏟아져 나왔죠. 삼성이 진짜 TSMC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그동안 영원한 2위라고 불렸던 삼성이 드디어 1위와 진짜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 TSMC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대만과 미국 언론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신기술에 대한 우리의 준비 부족을 인정합니다라고 명시한 거였어요. 저는 이 성명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TSMC가 공식적으로 기술적 패배를 인정한 최초의 순간이었거든요. 업계 1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TSMC CEO는 기자회견에서 GAA 기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며 우리도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상 삼성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발언이었죠. 한국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삼성한테 미안하다.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라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의 연속 적자 때문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180도 바뀐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런 수준이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반응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어요. 자부심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해외 미디어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CNN은 한국의 조용한 반도체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뤘고 BBC는 TSMC 독주 체제의 균열이라고 보도했어요. 불신과 비아냥을 뚫고 글로벌 무대를 정복한 순간이었어요. 저 역시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모든 의심을 잠재웠어요. 이재용 회장의 선언이 있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삼성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만든 미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미래를 수출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항상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된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도 남달랐어요. 삼성 임직원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동안의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삼성의 기술 인력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예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연구진들이 각종 매체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GAA 기술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삼성으로 이직하는 러시가 시작됐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거였죠.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도 삼성과의 협력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MIT,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투자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한국 반도체 벤처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삼성의 성공 이후 판도가 바뀌었어요. K반도체라는 브랜드가 생긴 거였죠.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삼성은 기술만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어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까지 회복한 거였거든요. 정부도 움직였어요. 반도체 K벨트 정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였죠. 기술과 신뢰 회복, 이것이 바로 K반도체의 완성이었어요. 삼성의 승리는 한국 산업 전체의 체급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 기업들도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더욱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TSMC를 제치고 키노트 연설을 맡게 된 거예요. 지난 20년간 대만이 독점해왔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거였죠. 컨퍼런스 주최 측은 GAA 기술로 반도체 산업의 새 지평을 연 삼성의 성과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한국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의 키노트 연설도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혁신만이 있을 뿐이죠라는 그의 말에 전 세계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테슬라와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빅테크들도 삼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AI 칩 개발을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구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구글 CEO가 직접 삼성을 방문해서 차세대 TPU 개발을 제안했거든요. 삼성과 함께라면 AI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TSMC도 변했어요. 경쟁자로만 여겼던 삼성을 이제는 진짜 라이벌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업계 1위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대만 언론에서는 TSMC 신화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테슬라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을 때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레이첼, 당신이 삼성을 추천해준 덕분에 테슬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기술만 보라고 조언해준 건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어요. 저 역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기까지 삼성과 TSMC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한국 기술력의 놀라운 역전승 이야기였습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계약을 따내며 세계가 인정한 삼성의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편견과 불신을 깨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남들이 의심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 기술이 세계 전기차의 뇌가 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특별한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